우유의 유통기한을 만든 사람은 의외로 정말 생뚱맞은 인물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마피아로 유명한 인물이죠. 알 카포네가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 술 안 먹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물, 커피 하겠나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 술에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아무리 금주법이고 마십니다. 불법이죠. 이게 지하화돼 버려요. 그래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루치아노가 고용을 한 히트맨, 암살범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세리아를 저격한 장면이에요. 이 손에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가 꽂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는 조직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단한다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꽂고 히트맨들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 알카포네의 얼굴에 칼을 그어버려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요. 알카포네가요. 그때부터 알카포네는 어떤 별명이 붙냐면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저 우유, 당시만 하더라도 우유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배달하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부근 아니면 신선한 우유를 못 먹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계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석회를 넣어서 먹어라. 썩은 우유도 몸에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었거든요. 이걸 딱 본 거지. 집집마다 신선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난 돈 벌 것이다. 해요. 그러면서 이미 전국에 다 깔려있는 자기의 밀주 유통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밀주 대신에 우유를 넣어서 배달시키자. 띵동띵동 우유 왔어요. 자, 그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짜잔! 우유의 유통기한 어떻게 생겨났을까죠. 우유의 유통기한을 만든 사람은 의외로 정말 생뚱맞은 인물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마피아로 유명한 인물이죠. 알 카포네가 만들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20세기 초반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918년도의 모습이죠. 이때가 이른바 뭐라고 할까, 미친 자본주의의 시대였어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건 어디건 절대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가지고 경제란 것은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 놔야 되지, 이거를 정부라든지 단체가 규제하는 순간 망한다가 자유방임 경제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없었습니다. 노동 3법, 단체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상권 없어요. 이런 것들이요. 어느 공장 갔는데 노동자들한테 돈을 안 줘요. 임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아니 왜 임금 안 줍니까? 아니 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임금 안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빵 하나씩 주기로 그렇게 했지. 스미스, 사장님 여기 왜 당신 정부가 개입하고 그래? 자유방임주의 몰라?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굴러가냐면 정말 이제 그 이른바 양극화가 돼요. 최저임금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 공장 가면 5센트, 저 공장 가면 10센트.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을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1911년도에 있었던 맨하탄의 트라이앵글 셔츠 공장 화재 사진인데 끔찍하죠. 이게요, 특히 이제 노동자들을 이 닭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빌딩 건물 안에 다 밀어넣고 이제 여기서 수강업 공업을 시켰는데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만 노동자로 고용을 했어요. 왜냐? 덩치가 작기 때문에. 남자 장정 2명 들어갈 걸 애들 4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했어요. 아이들과 여성들을 안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왜냐하면 셔츠를 들고 몰래 숨기고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불 한 번 나면은 삽시간에 번지죠. 근데 밖 안에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밖에서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려 150명의 여성 노동자들과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 이거 끔찍한 사진이지만 그 희생자들이 도로에 깔려있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미친 자본주의 시대였어요. 요게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이제 지속이 됐던 이른바 프로히비션이라고 해서 이제 금주법이 시행됐을 때 사진인데 말 그대로 0.5% 이상의 술은 판매가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인이건 맥주건 못 팔아요. 위스키를 어떻게 먹습니까? 45도짜리를요. 지금 이거 술통에 있는 거 딱 깨가지고 콸콸콸 술 버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금주법이 왜 시행됐는가는 아직까지 역사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일단 공식적으로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내세웠던 건 뭐냐면
미국이 나름 청교도가 건국한 나라인데 이 술 먹고 흥청망청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다시 깨끗한 퓨리탄 청교도의 시대로 돌아가자. 일요일엔 교회 충실히 다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아닌데 얼마나 미국이 술 소비량이 많냐면 지금 절대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월요일 날 만든 조립한 미국 차는 사지 말라라는 얘기 있었어요. 부품이 한두 개가 빠져 있다. 왜냐면 일요일 밤까지 마신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미션 나사 하나 빼도 돼. 실제로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차 퀄리티 좋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고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이 술에 대해서 엄격하냐면 지금도요. 무조건 지팡이 짚고 가지 않는 이상은 편의점, 술집에서 다 신분증 확인합니다. 만 21세 넘었는지. 저도 흰머리 있잖아요. 지금 저도 검사해요. 딱 보니까 나이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 아빠보다 많으시죠. 그래 열심히 일해라고. 알바 열심히 파이팅. 그리고 그 주별로 다른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벽에는 잠궈요. 술 파는 그 냉장고를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1시 반이면 몇 시에 문 닫는 건 상관없어요. 1시 반이면 웨이터가 와서 술병을 싹 다 걷어가요. 샥 마시고 있는 잔 뺏어가요. 이 정도로 지금도 엄격하고. 그리고 또 바에 가시면요. 우리는 그 술병을 놓고 이렇게 자기가 따라 마시잖아요. 요게 25도 이하는 괜찮아요. 넘으면은 이거는 바텐더만 병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면요. 바에 앉으면은 잔 하나 앞에 놓잖아요. 그리고 무슨 술 시키면 바텐더가 와서 술 따라주고 병은 가져가요. 이걸 처음 이제 미국 가신 유학생이나 교민들은 적응이 안 돼. 그럼 당신 계속 불러가지고 계속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금주법을 실시했다라는 설도 있고, 제가 앞에 이 노동자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미국의 초기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1시간이라도 더 이런 노동을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이러면은 노동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 로비를 해서 술을 금지시키자라고 주장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면 자본가들은 자기들도 술 못 먹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방법이 있었어. 미국 벗어나면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때 크루 산업이 생겨나요. 자, 부자 여러분들, 어차피 금주법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맨하탄 여기서 술 못 먹습니다. 크루즈선 타세요. 조금만 공해상 나가면 미국 영해 아니죠. 거기서 크루즈선에서 드세요. 심심하시죠? 캉캉춤 춰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스윙 재즈 하십시오.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게 크루즈 산업이에요. 또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시겠죠? 배멀미가 심해서 Don't worry.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패러다이스 육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플로리다에서 160km만 떨어져 있는 어디냐? 쿠바. 당시는 쿠바 공산혁명 전이기 때문에 친미 정권, 바티스타 정권이 그 집권을 하던 때고, 뭔가 특히 마피아들이 다 쿠바에 들어가가지고 쿠바의 호텔, 카지노, 리조트를 다 운영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마피아와 크루즈 산업이 또 손을 잡아가지고 공에 나오라고. 그래, 쿠바 오시면 여기서 2차, 3차 다 달리시라. 요걸 세트를 했던 시절이 요때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 술 안 먹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난 물, 커피 하겠나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 술에 한번 맛들인 사람들은 아무리 금주법이고 삐삐삐 마십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이게 지하화돼 버려요. 이때부터는 자기 마음이에요. $10 내시오. $20 내시오. 아유, 이렇게 비싸. 마음대로 하시든지 그럼 다른 데 가요. 그럼 이걸 누가 컨트롤했을까? 지하 세계로 스며들어 버린 이런 불법 밀주 유통을 아시다시피 미국 조폭 마피아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마피아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피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죠. 물론 이 마피아가 이제 일반 대명사로 쓰이는데 일단 시작은 이탈리아가 맞습니다. 이탈리아 가운데서도 시칠리아라는 섬이에요. 자,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시칠리아거든요.
지금 여기 지중해가 약간 끊겼는데 이 정도의 지중해가 더 있어요. 시칠리아가 정확하게 지중해 정 가운데 센터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요 당시 유럽인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가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 지금 말하는 건 그리스, 로마 뭐 이때예요, 지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칠리아를 장악을 해야지 지중해를 장악하고 지중해를 장악해야지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센터에 있으니까. 당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그 북아프리카에 여기에 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니발 코끼리 타고 알프스산맥 넘은 그 카르타고 등등등 수많은 지중해에 있던 제국들이 제일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칠리아 점령이요. 그 동네 북이에요. 처음에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시칠리아를 점령을 해요. 여기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해요.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는 정말로 안녕하세요, 로마라고 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이 도시국가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해버리네.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땅 붙은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포에니 전쟁의 승자는 로마였어요. 로마, 카르타고 작살냅니다. 작살내는 게 아니라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하여간 그 이후에도 뭐 프랑스 제국, 스페인 제국 이 다 점령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칠리아는 어떤 생각이 드냐, 주민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른바 패밀리아끼리 똘똘 뭉쳐요. 우리는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계속 외세가 침범에 들어오니까 1861년에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되는데 통일이 됐어도 안 믿어. 그러면서 이 시칠리아의 파밀리아들은 어떤 전통이 생기냐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경찰과 공권력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 파밀리아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에요. 그리고 우리 파밀리아의 비밀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그럼 너는 죽는다예요. 그리고 너 배신하면 너도 죽는다예요. 여기서 똘똘똘 뭉치게 된 것이 마피아의 시작인데, 마피아도 어원이 여러 가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피오소라고 해서 단결, 강함의 시칠리아 방언인데, 마피오 말 되잖아요. 그 마피오소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1861년에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된 다음에 이제 로마를 수도로 딱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가 변방이 돼버리네, 시칠리아가. 당시 통일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북부 지방 공업지대를 주로 키웠어요. 이른바 롬바르디아 지역이라고. 밀라노가 또 거기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북부 공업지역 롬바르디아 여기만 지금 중점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여기 완전 변방이잖아요. 게다가 1900년도 초반에 화산 폭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시칠리아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어요. 지금요. 화산 폭발 나고 난리가 나니까 가난하게 된 이 시칠리아 주민들이 어디 가냐? 새 길 찾으러 가자 해서 얼마 전에 건국이 됐다고 하는 새 신생국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자 해서 시칠리아에 있는 파밀리아들이 다 건너갑니다.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배 타고 뿡 어디에 도착하냐? 그렇죠. 뉴욕에 도착해요. 근데 1900년도 초반부터 건너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정착을 해온 이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일랜드계 주민, 뭐 유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온 신입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 넌 누구냐?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왔다. 너 올 자리 없다고? 방 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칠리아에서 온 신입들이 어디에 정착하냐면 이스트 할렘이라고 해서 그 할렘 맞아요. 이스트 할렘에 정착을 해요. 왜? 땅값이 거기가 제일 쌌거든요. 할렘 하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범 지역의 대명사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 파밀리아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전통이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 NYPD 믿지 마라. 어디 공권력, FBI 그 당시 FBI가 만들어지기 전이긴데 믿지 마라. 누굴 믿냐? 우리는 우리 패밀리아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만 믿어라. 우리만 믿어라. 우리만 믿어라. 이게 이른바 마피아의 시작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양 친구는 우리가 지켜준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 단체로 마피아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요 인간이에요. 주제페 모렐로. 이 양반이 시칠리아 출신이에요. 시칠리아 출신이고 요 모렐로가요. 시칠리아에서 뭐 했냐면 위조 지폐 찍었어요.
뉴욕으로 건너와요. 이스트 할렘으로요. 건너와서 뭐 송충이는 솔리만 먹어야 되고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리라 찍었겠죠? 미국 건너와서 달러를 찍어내요. 동판을 갖고 와가지고 달러를 찍어냅니다. 1달러를 20센트에 팔아요. 당시 이 인간이 한 10만 달러 이상을 찍어냈다고 해요. 지금 환율로도 1억이에요. 위패 사업을 하면서 뭐 하냐? 본격적으로 납치, 청부살인 같은 걸 암흑가의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렐로가 1세대 뉴욕 이탈리아 마피아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밑에 이제 어떤 인물들이 들어왔냐면 이제 모렐로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렐로가 사라져요. 철컹철컹이 돼가지고. 그럼 뉴욕 마피아의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이제 그 공석이었던 뉴욕 마피아 자리를 꿰찹니다. 자기 오른팔로 누굴 두냐면 이 인간을 또 둬요. 찰스 루치아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마피아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루치아노요. 이 루치아노가 이 마세리아 밑에서 이제 오른팔로 일하면서 일을 해요. 뭐 하냐면 자리세를 받습니다. 너 얼마. 야, 루치아노 얘 보고 가가지고 너 가서 자리세 받아오라고. 자리세를 계속 받아오는데 한 집에서 자리세를 안 내요.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살바토레 마란자노라는 인물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루치아노라고 하는 얼굴 더럽게 생긴 그 오른팔을 보냅니다. 야, 마란자노 너 왜 돈 안 내? 이게요. 시칠리아 현지에 있는 마피아가 보낸 친구예요. 가가지고 네가 시칠리아에 있는 마피아가 가가지고 뉴욕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가서 평정하라고. 그래서 이중 스파이로 왔어요. 마란자노가. 그래서 일부러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인물 이 마세리아와 마란자노의 한 명은 죽어야 되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마세리아라는 인물이 왜 뉴욕의 원탑이 될 수 있었냐? 바로 이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주법. 금주법으로 큰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알카포네랑 요 마세리아. 마세리아가 뉴욕 시내에 있는 모든 밀주의 유통망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요 마세리아가요. 유통을 하려면 비밀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술통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로켓 배송을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밀 창고를 이 마세리아가 다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원탑으로 큽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이 루치아노 보고 얘 좀 죽여달라고. 그러면 그 창고와 그 금주법 하에 밀주 유통망 네가 다 가져가 한 거예요. 거절하고 하다가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에게는 약간 불문율이 있어요. 뭐냐면 보스를 죽인 자는 내가 보스가 못 돼요. 그래서 히트맨이라고 해서 암살범을 누가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루치아노가 자기가 모셨던 보스인 마세리아를 죽이죠? 이 루치아노는 보스가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 루치아노가요. 그 중간에 있는 배신한 배신자요. 루치아노가 직접 못 죽여요. 그럼 자기가 보스가 못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일단 그 자기 보스인 마세리아를 불러 식당, 뉴욕에 있는 한 이탈리아 식당이에요. 스파게티 다 먹은 다음에 카드 놀이를 합니다. 카드 놀이 하다가 루치아노가 잠깐만 보스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해서 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루치아노가 고용을 한 히트맨 암살범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세리아를 저격한 장면이에요.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 손에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가 꽂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는 조직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단한다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꽂고 히트맨들이 사라집니다. 일단 당구에 끌려가서 그 루치아노가 그 검사를 조사를 받아요. 근데 알리바이가 있잖아. 죽었을 당시에 나는 화장실에 있었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 한 장면이 대부 갓파더 보면요. 알파치노가 다른 경쟁 보스들과 밥을 먹다가 알파치노가 잠깐만 나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 해서 화장실에 가서 물탱크 안에 있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저격하는 장면 있죠. 그거가 모티브가 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루치아노가 그래서 마세리아가 갖고 있던 뉴욕 시내에 있는 밀주 유통망을 다 장악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배신한 삐은 끝까지 배신합니다. 찰스 루치아노가 결국에는 자기를 사주했던 그 마란자노까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없잖아요. 찰스 루치아노가요. 나중에 미국 정부와 손을 잡아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터져버렸는데 당시 미국 정부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계 주민들을 믿을 수가 없던 것이지. 일본 교민들도 그렇고 다 적국이잖아요 지금. 이탈리아와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맨하탄 항에 정박돼 있던 그 미국 군함 한 대가 폭파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배후에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미 당국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계 마피아 보스였던 루치아노에게 접근해가지고 네가 뒷조사해가지고 이른바 무솔리니를 지지하는 교민들 다 잡아내라고 해서 싹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동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을 때린 거죠, 자기 조국을요. 나중에 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반강제 추방을 당해요. 지은 죄는 많으나 미국 정부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냥 추방 형식으로 너 고국 귀국하라고 금이 환영해라 해서 시칠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주법 시대의 마피아와 마피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 얘기 그 얘기요. 여기 지금 그 영화 갓파더의 한 장면이고 지금 할배가 되신 알파치노가 딱 이렇게 앉아 있죠. 여기가 쿠바거든요. 쿠바에 그러니까 1959년에 쿠바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공산혁명을 일으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티스타라고 해서 친미 정권이 쿠바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와! 미국 마피아! 미국 자본가! 다 와서 쿠바에 호텔 짓고 카지노 짓고 리조트 짓고 마음대로 해! 해서 지금 이탈리아 마피아인 알파치노가 지금 쿠바에 와서 내 카지노 자리 있나?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요. 뭐 여담이지만 이 쿠바 혁명 이후에 피델 카스트로가 뭐 했냐면 마피아 미국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는 호텔, 카지노, 캉캉 춤추는데 술집 다 국유화 시켜버려. 싹 다 국유화 시켜버리고 다 쫓아내버려요. 나가라, 꺼져. 그때부터 미국과 쿠바는 적국이 됩니다. 요 얘기는 또 긴 얘기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빠밤 알파치노. 아까 마세리아는 어느 도시의 그 밀주 유통망을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죠? 뉴욕이죠. 알파치노는 너 신혼여행 언제 갈 거야? 결혼 시카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던 마피아였어요. 이거 굉장히 하이 개그예요, 이거요. 아재 개그지만. 근데 뉴욕 출신이에요. 나폴리 출신 이탈리아 가정에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시카고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벌써 다 그 기존 마피아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고 이 알파치노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빈민가에서 정말 그 잔뼈가 굵은 그런 갱이었는데 전설의 주먹에서 김두한 글쎄요 1대1로 붙었을 경우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겼냐? 굉장히 야비하게 이겼어요. 손에 붕대를 칭칭칭칭칭 감은 다음에 접착제 붙여가지고 깨진 유리를 붙여가지고 이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이거를. 이렇게 덤비면 전 도망갈 거예요 지금. 이거 저거 봐라.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그 보디가드 이제 앞에서 저 신분증이요. 그거 하던 거 했거든요. 20대 때. 그러면서 한 손님으로 온 여자 손님에게 약간 추파를 던졌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가 또 쟁쟁한 또 한 주먹이었어요. 너 지금 내 여동생한테 지금 전화번호 따냐? 내 전화번호 네가 진우션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오빠 이거 팩트가 왔습니다. 이거 오빠가 그 알카포네의 얼굴에 칼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세히 보면은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요. 알카포네가요. 그때부터 알카포네는 어떤 별명이 붙냐면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얼굴에 상처죠. 실제로 알파치노가 주연을 했던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알파치노를 일대기로 그린 영화거든요. 자, 그래서 뉴욕은 이미 다 기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알카포네는 시카고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른바 유통망을 장악을 해요. 근데 시카고에도 이미 아일랜드계 그 마피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마피아, 그러니까 깽단 중에서 가장 잔인한 깽단이 어디냐면은
우리는 이탈리아 갱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뭐 수많은 영화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잔인한 갱단은 아일랜드 갱단이에요. 아일랜드는 정말로 영국인들이 무슨 말 했냐면 아일랜드인들 보고 얼굴이 하얀 흑인이라고 했어요. 몇백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진짜로 너희는 우리가 다른 민족, 넌 우리 피지배 계급이라고 완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일랜드가 1845년에 감자 대기근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가 썩어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상태에서 살기 위해 가지고 신생국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시카고에서는 이미 아일랜드 이 무시무시한 갱단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애냐? 이른바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해가지고 2월 14일 날 벌어진 거예요. 아일랜드계 갱단, 그 밀주를 담당하고 있던 갱단들을 다 그러니까 접선을 해요. 우리가 밀주를 넘길 테니까 쌍바세 어느 장소에 나와라 갔더니 경찰이 있는 거예요. 너도 꼼짝마! 단속 나왔다! 자, 벽에 손대고 다 이렇게 손대고 여기 서 있어. 경찰이니까 아일랜드 갱단이 다 따랐거든요. 웬걸 뒤에서 드르륵 한 자리에 모였던 아일랜드계 그러니까 보스들이 다 학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아일랜드 갱단이 다 거의 와해가 돼버립니다. 이게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하는데 배후에 알카포네가 있었다라는 심증이 있지만 하필 그날 알카포네는 시카고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자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원탑이 됐어요. 여기서 밀주를 다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법꾸라지같이 빼져나갔냐면요. 살인 현장이 없어. 뭐 해도 얜 증거가 없어 하다가 결국에는 엘리엇 네스라고 하는 재무부 소속 그 요원이 탈세로 잡아갑니다. 1933년도에 이제 금주법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밀주를 팔던 알카포네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알거지가 돼야 되죠. 거기에 알거지가 되면 또 오르는 스토리가 없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가였어요. 딱 뭘 봤냐면 저 우유, 당시만 하더라도 우유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배달하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부근 아니면 신선한 우유를 못 먹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계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석회를 넣어서 먹어라. 썩은 우유도 몸에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었거든요. 이걸 딱 본 거지. 집집마다 신선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난 돈 벌 것이다. 해요. 그러면서 이미 전국에 다 깔려있는 자기의 밀주 유통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밀주 대신에 우유를 넣어서 배달시키자. 띵동띵동 우유 왔어요.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 유통을 하면서 대박을 칩니다. 우유 가지고 번 것도 아니라 우유 가지고 또 돈 세탁도 해요. 너 뭐해? 우유 파는데요? 내 거 아니에요. 돈 세탁을 해요. 근데 야, 알카포네가 저거 우유 팔아서 돈 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돈 벌까? 해서 다른 경쟁 마피아들도 이제 그 우유를 팔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알카포네가. 뭐냐? 네 패밀리아는 5일 안에 LA에 배달하냐? 나는 내 유통망으로는 3일 안에 배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의회에 로비를 해요. 어떻게? 유통기한을 법으로 만들려고. 요 유통기한 찍어가지고 요 기한 안에만 파는 우유만 마실 수 있게 하자. 자신이냐? 나는 내 유통망 가지고 충분히 너 5일, 나 3일 안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알카포네가 의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우유의 유통기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는 이탈리아 가운데서 시칠리아 섬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마피아를요. 그 마피아가 대박을 친 케이스가 언제였냐?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술 먹지 마라 라고 금주법을 때린 그것 때문에 밀주 팔면서 마피아들이 오늘날의 마피아가 돼요. 그리고 주세페 마세리아라는 인물은 뉴욕의
밀주 유통망을 잡고 이 알카포네는 시카고의 밀주 유통망을 잡아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리고 그 금주법이 끝난 다음에는 요 알카포네가 우유 유통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가지고 돈을 계속 벌게 됐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